데이터베이스 쿼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발표할 양수빈입니다. 일단 저희 기술 스택에 맞게 MySQL, InnoDB 기준으로 대부분의 스토리지 엔진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점 참고해서 발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백엔드 개발자가 고민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정리를 했는데 아마 프론트 개발을 하셨던 헤일리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쿼리 타임아웃을 설정하라입니다. 이게 글로만 써져 있어서 조금 모호한데요. 쿼리 타임아웃이라는 거는 쿼리 실행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가 너무 길게 실행이 된다 하면은 중간에 타임아웃을 시켜서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가하는 부하를 중간에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유리하냐면 갑자기 트래픽이 몰렸을 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 고침을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청은 이미 한 번 보내졌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그 요청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데 사용자가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 그 요청이랑 별개의 똑같은 요청이 한 번 더 중첩되게 돼요. 근데 서버가 부하가 오면 응답이 느리니까 새로 고침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타임아웃 설정을 해서 이런 중첩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회사도 레플리카 DB를 쓰고 있는데요. 레플리카 DB는 뭐냐면 쓰기용 데이터베이스랑 그 쓰기를 복제한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방식을 레플리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 작업은 쓰기 DB에서 처리를 하고 읽기 같은 조회 작업은 복제 DB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제 DB와 원본 DB 간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 복제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쓰기 작업을 하는 쓰기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MySQL 기준으로는 바이너리 로그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쌓이는 로그가 있는데요. 이 로그를 그 읽기 전용 DB에서 그대로 받아와요. 그러면 그 로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데 이 중간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두 DB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게 트랜잭션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수정 작업을 하려고 새 어떤 엔티티를 수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다른 DB를 써서 조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는 쓰기 DB, 하나는 복제 DB를 쓰게 되면 데이터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쓰기 DB에서 쓰기 작업이랑 읽기 작업을 같이 처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이슈인데요. 트랜잭션 이슈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 내용이랑 결은 같은데 이제 이슈가 트랜잭션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치 쿼리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인데요. 배치 쿼리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저희 시스템 기준으로 재고 수불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보고서 같은 거, 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이런 개념이 있을 때 이걸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보내야 되면 집계 쿼리를 써야 합니다. 집계 쿼리를 쓰게 되면 일단 데이터 전체를 스캔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점유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실행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개의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쉬운 건 이 요청을 처리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인 크기를 키우는 작업을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스케일 아웃에 비해서 스케일업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스케일업 방법은 정말 마지막으로 미뤄두고 보통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커버링 인덱스고 두 번째가 데이터 청크 처리입니다. 데이터 청크 처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데이터 청크 처리는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청크 처리고요. 커버링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원래 인덱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테이블의 위치를 기록해둔 별도의 인덱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커버링 인덱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이디 같은 필드만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조회를 하려고 하는 모든 컬럼들을 다 인덱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집계 쿼리의 메모리 점유와 그 시간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커버링 인덱스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커버링 인덱스의 경우는 이게 좀 일반 인덱스랑 실행 방식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일단 일반 인덱스는 인덱스로 조회를 하려고 할 때 탐색이 총 2번 발생해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일단 인덱스를 가지고 먼저 데이터를 찾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를 찾은 게 아니라 데이터 위치만 찾은 거라서 그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랜덤 IO를 발생시킵니다. 랜덤 IO라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어떤 디스크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찾기 위해서 탐색하는 과정인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커버링 인덱스는 아까 필요한 컬럼을 인덱스에 다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PK 탐색 과정만 거치게 되는 게 커버링 인덱스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인덱스랑 커버링 인덱스랑 성능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일반 인덱스는 랜덤으로 IO를 접근하는데 커버링 인덱스는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커버링 인덱스를 집계 쿼리에서 쓰는 게 좋다 내용이고요. 청크 처리를 할 때도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을 할 때의 방법인데요. 리미트랑 오프셋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혹시 리미트, 오프셋 방식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리미트와 오프셋은 일단 오프셋만큼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이 오프셋이 시작하는 부분이고 리미트가 마지막 행위예요. 그러니까 오프셋 플러스 리미트 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리미트 플러스 오프셋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프셋이 50만이고 리미트가 1000이니까 50만 건에 대해서는 다 읽고 버린 다음에 그 뒤에 1000건을 조회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에 50만 건은 쓰지 않는 데이터여도 읽고 버리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아이디 기반의 커서 방식입니다. 이게 빠른 이유는 그 MySQL 기준으로 인덱스가 B 플러스 트리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이디 기반으로 해서 아이디 기반 커서 방식은 아이디보다 지정한 아이디보다 큰 값에서 1000건을 조회해오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클러스터링 인덱스 때문입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가 뭐냐면 MySQL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이디는 항상 물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서 차례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그러니까 PK 기준으로 항상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랜덤 IO, 그러니까 PK를 찾으면 그 값을 기반으로 랜덤 IO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점을 하나만 잡게 돼도 랜덤 IO가 아니라 순차 IO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순차 IO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그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랜덤 IO 방식이 건너뛰면서 읽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순서대로 쫙 읽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아이디보다 크게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리게 되면 순차 IO를 써서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리미트 오프셋 방식보다는 아이디 기반 커서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게 이번 팁이었고요. 이제 조인을 할 때 컬럼 타입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콜로랑 CGKR이 있다고 쳐볼게요. 콜로의 회원이랑 CGKR의 회원이랑 데이터는 완전히 동일한데 콜로 쪽에서는 아이디를 바차 문자열로 가지고 있고 CGKR에서는 아이디를 롱타입, 그러니까 빅인트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자료형이 다르게 되는데 이때 이때 조인을 하게 되면 조인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은 조인만 안 먹고 끝나는데 PostgreSQL이나 다른 좀 타입 체크를 엄격하게 하는 DB는 그냥 쿼리가 안 날아갑니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형 변환을 하고 캐스트해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스키마를 변경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테이블 스키마를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그 컬럼만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변경하려고 하는 테이블 전체를 새로 생성한 다음에 원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원본 테이블 지우고 그때부터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락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락 걸린 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DML 작업을 못해요. 뭐 인설트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DDL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이 잠깐의 그 서비스 중단에 유의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테이블에 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락은 이게 이 테이블이 변경될 때 어떤 락이 걸리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건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은 뭐냐면 이제 서버랑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을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 연결을 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버가 하나라고 해서 연결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청마다 하나씩 필요하기 때문에 커넥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서버에서는 커넥션 풀을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양만큼만 커넥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서버가 스케일 아웃 되는 경우에는 이 커넥션 풀 크기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커넥션 크기보다 더 크게 커넥션을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션이 모자라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쿼리 요청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타임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의 테스트 코드를 직접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스프링 컨텍스트가 캐싱 기능을 목까지 완전 같은 것만 제공을 해줘가지고 사실상 애플리케이션이 한 열 몇 개가 동시에 실행이 돼버려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완전 가득 채워서 테스트가 실패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최대 연결 개수 때문에 생긴 이슈였고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커넥션을 늘리던가 아니면 서버가 쓰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의 크기를 줄이던가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도 서버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CPU나 메모리가 80% 정도를 넘기지 않아야 이 커넥션 풀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더 큰데 이 커넥션까지 늘려버리면 DB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